양재고 설명이 시작하기 전에 제가 이지선인데요. 언남고랑 양재고 수업 진행한다고 명단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니 김정민 선생님도 언남고가 있고 이지선 선생님도 언남고가 있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양재고 시작하게 된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저는 올해 언남고 1년차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언남중학교에 학생들이 저의 제자였는데 작년부터 선생님은 왜 언남고 수업을 안 하고 양재고 수업만 하냐. 그래서 언남고 수업을 개설하면 선생님 수업을 계속 듣겠다. 다른 학원을 가고 싶지 않다고 강력하게 요구해서 원장님한테 학생들이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 언남고 1년차로 언남고 수업을 시작을 했고 언남고 저의 제자가 원래 2명이 있었는데 그 제자들 친구를 우르르르 몰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남고의 제 제자뿐만 아니라 그의 친한 친구들까지 모두 많은 학생들이 언남고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민 선생님도 아주 잘하시고요. 저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양재고 담당이기 때문에 양재고 설명을 진행할 것이고 또 이제 방금 저 선생님 설명 들어보니까 또 오늘이 언남고 대 양재고이지 않습니까? 좀 재미있게 내용이 진행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기대 가지시고 설명을 들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양재고 1학년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지선입니다. 저는 양재고 전담 10년 차이고요. 그동안 계속 9등급제에서도 1등급, 2등급 학생들은 계속해서 다수를 보유하고 있고 지금도 양재고 1학년, 2학년 수업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또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을 고등학교 2학년 또 고3 수업을 했던 해가 꽤 있었거든요. 그럼 그 학생들을 고등학교 1학년 1등급을 받았던 학생들은 계속 고2, 고3까지 계속해서 1등급을 쭉 유지하는 자,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고등학교 1학년보다 2학년 난이도가 높아지고 고2보다는 고3이 훨씬 시험 지문의 난이도가 높아지지만 수업을 들으면서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올라갑니다. 그와 동시에 또 학생들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영어 공부를 하는지에 대해서 저와 학습을 하면서 습득을 해가고 제가 가이드를 해가기 때문에 일단 고등학교 1학년 때 1등급을 차지를 하면 고2, 고3 때까지는 저의 지도 아래 쭉 1등급으로 유지하는 그런 성과를 계속해서 그동안 이루어왔습니다. 그리고 또 매 시험 점수 상등을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에 양재고등학교는 목요일날 시험이 끝났거든요. 그래서 금요일부터 계속해서 학생들한테 점수에 관련된 피드백을 듣고 있는데 제 반에 1등급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5등급제에서 1등급, 2등급, 3등급 학생들이 고루고루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말고사가 중간고사 문제보다 조금 어려워짐에서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15점, 어떤 학생은 11점, 어떤 학생은 극상위권 학생인데 점수가 2점이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날 영어시험 채점을 하겠다. 그래서 목요일날 채점을 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저에게 피드백을 주었던 80~90%의 학생들이 선생님 저 이번에 성적 많이 올랐어요. 등수도 많이 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험이 어려웠는데 점수가 올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등수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라면서 굉장히 좋아하는 피드백을 받았고 제 수업 그리고 제 제자들의 가장 큰 강점은 바로 매 시험 점수가 계속해서 상승한다는 것. 중요한 것은 난이도가 왔다 갔다 하니까 결론적으로 전교 등수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전교 등수가 20등, 10등, 5등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는 이런 성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 10년에 걸쳐서 양재고 수업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자들에게는 이런 특장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양재고가 공립고등학교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립고등학교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이제 다른 학교 설명회를 들어가 보시면 뭐 시그니처 문제라고 해서 이런 게 중대부고 시그니처다, 개포고 시그니처다라고 나옵니다. 물론 양재고에서도 독특한 유형의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만 사립고등학교만큼 그렇게 시그니처 문항이 되게 많아서 학생들의 발목을 잡는 건 아닙니다. 물론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거 한 가지 그리고 총 4페이지에 걸쳐 어머님들에게 대표적인 유형을 설명을 추후에 드리겠지만
공립고등학교다 보니까 사립고등학교만큼 엄청나게 까다롭고 그런 문제를 출제하지는 않는다. 대체적으로 어떤 문제은행처럼 유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큰 틀 안에 정해져 있고 제가 10년 동안 수업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양재고 영어 문제는 진화했습니다. 예를 들어 듣기 문제가 있다가 듣기 문제가 최근에는 빠졌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1보다 고2 문제가 어렵습니다. 고2 문제보다 고3 문제가 어렵지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내신 수업을 듣다 보면 영어 실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2 학생들이 이거 내용이 어렵지만 선생님 저 작년에 다 배웠던 거잖아요 라고 해서 크게 시험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지는 않고 있다는 것과 동시에 역시 이제 그 큰 문제은행 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이 이번에 중간고사에 나왔고 기말고사에는 새로운 유형이 추가됐지만 그것은 그동안 알고 있는 문제은행 유형 안에서 출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너무 새로워서 충격이 크다 그 정도는 아닙니다. 최근에 한 2년 정도에는 어느 정도 문제가 더 정형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런 스타일로 거의 문제가 나온다. 그게 특히 작년부터 올해 벌써 2번의 시험을 봤지만 요렇게 나오는 거에 대한 방향성을 느낄 수 있게 그렇게 문제를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뭐 1학년하고 2학년하고 크게 유형의 차이가 있다는 아닌 학교입니다. 그게 공립의 특성인 것 같고 또 제가 지도했던 그런 부분 조금 이따 보여드릴 그런 유형의 문제가 앞으로도 양재고에서 출제가 되고 그런 부분만 잘 준비를 하면 큰 문제 없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자신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양재고의 장점에 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10년 동안 양재고 전담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2020년 이전에는 좀 노는 학교였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양재고등학교 이과 1등이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어요. 작년에도 그랬고 이번에도 서울대 의대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희 제자들이 9등급제 1등급이 4%잖아요. 그 4%에 무조건 수시로 스카이는 무조건 들어갑니다.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요. 이제 9등급제 2등급이면 11%까지였는데 그 11%까지 안에는 수시와 정시까지 해서 스카이 학생들이 다수 들어가고 그리고 또 스카이가 혹시 안 되더라도 그 밑에 학교까지 해서 2등급 학생들은 좋은 학교에 진학을 하면서 그게 뭐 좋은 학생들이 들어와서인지 아니면 좋은 학교를 진학을 한 결과에 의해서 더 좋은 학생들이 추가적으로 들어와서인지는 그 선후관계를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만 어쨌건 2020년도부터는 입결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주변에 입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특히 저희 제자들의 어떤 직접적인 경험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강남구의 영동중학교, 진선여중, 그 다음에 대청중이 이 일대 학교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겠습니까? 언니나 오빠나 누나가 진학해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걸 많이 본 거예요. 근데 이제 양재고에 입결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 기타 등등등 여러 가지 소문을 듣고 이제 의도적으로 강남구에서 서초구인 양재고로 진학을 했습니다. 그 결과 좋은 대학에 진학을 하는 것을 보고 동생들이 진선여고나 숙명여고나 단대보고 가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생각보다 내신 등급이 너무 낮게 나와. 그러면 결국은 내신을 포기하고 정시로 올인하는 경우가 2학년 때부터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친형제 자매 또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의 좋은 성과를 보고 의도적으로 강남구에서 양재고등학교로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제자들 1학년, 2학년 학생들 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도 했었던 많은 제자들이 선생님 저 누구 동생이에요. 저희 누나 지금 고3인데 이번에 서울대 갈 것 같아요. 저 누구 오빠 누구 동생이에요.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저를 찾아오고 있거든요. 이것은 이런 부분이 약간 특이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에는 내신이 끝나면 선생님 저 3일 동안 잠수 탈 거니까 연락하지 마세요. 또는 일주일까지. 왜? 놀아야죠. 그러니까 연락하지 마세요라고 해서 제가 야단을 많이 쳤었어요. 왜냐면 제가 숙명이랑 같이 내신 지도를 했었는데 숙명 애들은 시험 끝나면 그날 밤부터 학원 가거든요. 그래서 무슨 소리야? 놀아서는 안 돼. 당장 너 공부 딱 하루만 놀아. 라고 했을 때는 씨알도 안 먹히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부터는 애들이 시험 끝나면 그날 점심만 놀아요.
그리고 저녁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부터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게 제가 느꼈던 게 벌써 4, 5년 전부터입니다. 저는 요즘에는 학생들에게 너 공부해야 되라고 잔소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애들이 스스로 알아서 공부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 설명회에서 며칠 전에 이제 목요일과 금요일을 거쳐 양재고 2학년 학생들의 문자를 돌렸어요. 선생님 토요일날 설명회에 양재고 자랑 좀 해봐. 면학 분위기 어때? 왜냐면 2학년이니까 좀 더 깊게 느낄 수 있었을 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학생들이 남녀공학은 서초고등학교와 양재고를 비교하는데 서초고등학교보다 우리 학교 학생들 질이 좋아요. 그리고 남자고등학교, 서울고, 상문고, 물론 강남에도 있습니다만 이제 그 학생은 그쪽 학생, 서초고 학생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서울고 학생이 400명이고 그 다음에 또 물론 양재고등학교 학생 수가 적지도 많지도 않습니다만 남자고등학교는 같은 동년배끼리 어울리다 보니까 비행률이 좀 높은가 봐요. 그래서 잘못 빠지는 경우들을 꽤 봤다 자기가. 근데 여기는 남자 여자가 섞여 있어서 그런지 남자 여자 서로 약간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비행률로 빠지는 건 덜하다. 물론 연애를 우려하시는 학부모님이 계시는 건 알고 있다. 하지만 연애하는 건 아직 극소수다. 그러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면학 분위기도 좋거니와 학생들 사이에 감히 질이 좋다고 자신하고 싶다. 그리고 그 선생님들이 최근에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오셨대요. 전에 제가 양재고 수업할 때는 할아버지 선생님들이 많으셨었어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선생님 수업을 잘 못하신다 등등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지만 최근에 젊은 선생님들이 아주 열심히 수업도 해주시고 동시에 그 학생부 기록도 아주 적극적으로 해주신대요. 그러니 양재고가 학생부 기록, 생기부 기록이 부실하다는 건 옛날 얘기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만 잘 따라오면 생기부 기록도 아주 잘해주시기 때문에 본인도 지금 열심히 준비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된다 등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제 학생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양재고 시험 대비 디테일한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원래 어느 학교나 극상위권 학생들은 있었기 때문에 즉 9등급 제의 4%는 어느 학교나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1등급 컷은 항상 높았고요. 양재고등학교도 2등급은 좀 밑으로 쭉 쳐집니다. 3등급은 더 쳐집니다. 그래서 9등급제 학년 평균은 46점대였거든요. 예, 46점대면 다른 학교 대비 사실은 조금 낮은 거예요. 제가 경기고등학교 수업했었을 때 학년 평균이 53에서 56점이었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이번에 5등급제로 바뀌면 1등급이 10%까지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10%까지 점수 받기는 좀 수월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게 양재고 영어시험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제가 중3 때 상담을 많이 받습니다. 어머님들이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우리 애가 여고를 가면 친구들 사이에 시기와 질투 등등등 스트레스에 취약한 여자 학생이다. 그래서 말인데 남녀공학을 고려 중인데 양재고는 어떠냐? 라고 많이 물어보시고 또는 남학생 중에서도 좀 여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으면 나도 더 열심히 공부해야지. 쟤 어디 학원 다녀? 나도 저 학원 따라갈래. 이렇게 하는 학생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생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이런 부분에서 양재고는 스트레스, 즉 동년배 학생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조금 적은 것 같습니다. 앞에 이제 언남고 선생님도 말씀을 살짝 하셨지만 이게 남녀공학이 장점으로 작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전 과목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제가 특히 영어 같은 경우에도 다른 학교 대비 양재고에서는 1등급 즉 5등급제의 10% 안으로 드는 건 살짝 더 수월하다고 느낍니다. 그런 부분은 기출문제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학생 수에 관한 것은 주변에 언남이나 그리고 은광여자고등학교보다는 많죠. 그리고 서울고등학교보단 더 적은 건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250명 정도가 입학을 했는데 9명이 자퇴했대요. 몇 달 사이에. 그래서 239명인 것이고 평상시에는 300명 정도 됩니다. 아시겠지만 올해만 학생 수가 적은 거 아시죠? 올해만 모든 고등학교의 올해 학생들만 적습니다. 그래서 양재고만이 아니고 언남고, 숙명, 단대 모두 다 50명씩은 다 줄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너 왜 이렇게 줄었어? 선생님, 저희만 그래요.
그 다음 해는 예전만큼 많대요. 본인들이 더 잘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1은 이번만 240명인 것이고 평상시는 290명에서 300명 정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양재고만의 특성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그 1등급 학생 수는 늘어나겠죠. 이번에는 23등까지 1등급, 또 내년에는 29등까지 1등급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비가 1대1 정도 되니까 이건 아주 좋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양재고 시험 특징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시험 유형이 정형화되어 있고 다른 학교에서 겹치는 유형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양재고에서 꼭 알아들으셔야 될 부분에 대해서만 제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한 페이지 넘겨서 이거 먼저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시험 범위인데요. 제가 아까 양재고 장점 중에 시험 준비 부담이 좀 적다라고 했던 이유는 바로 이 시험 범위 안에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교과서 2가가 시험 범위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 지문은 25개, 이번 2025년 기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도 비슷합니다. 대신에 영어책이 어려워지는 거죠. 1학년은 공통영어, 2학년은 영어 1, 그 다음 2학기는 영어 2,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고등학교 1학년은 고1 모의고사, 고등학교 2학년은 고2 모의고사, 고3은 EBS 교재로 수업을 하죠. 자, 보통 25개 정도 나오는데 여기 기출형도 보면 당해년 모의고사, 그리고 그 전년 모의고사를 25개 정도 지문 어려운 것만 발췌를 해서 시험 문제 출제하고 있는데 다른 학교 설명회 가보셨을까요? 시험 범위. 경기고등학교 48개, 진서는 한때 100개였던 적도 있습니다. 추가 지문이요. 부교재에. 그러다 70개네 60개네 이렇게 내려와서 시험 범위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양재고등학교는 일반적으로 이 정도입니다. 따라서 제가 경기고등학교 수업도 숙명여고 수업도 해보면 진도 나가다 애들이 지쳐요. 25개까지는 할만하거든요. 근데 48개로 늘어나면 한 30개까지 하다가 선생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머리에 안 들어가요. 일반적인 것입니다. 물론 극상위권 학생들은 25개건 48개건 달달달달 외웁니다. 이제 모든 학생들이 그렇진 않기 때문에 달달달달 외운다는 것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인지는 조금 이따 문제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자, 이 정도 지우면 충분히 6주 안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포기하지 않고 2번, 3번 반복해서 시험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준비할 과목이 많잖아요. 영어에만 올인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험 범위가 적당하다. 그렇기 때문에 크게 영어 공부에 덜 부담을 받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오빠 따라오고 언니 따라오고 하는 거예요. 다른 학교 시험 범위 너무 많대. 근데 양재고는 할만해. 시험 기간 동안 공부해도 충분히 따라올 수 있어. 물론 안 하면 점수는 안 나오지만 공부하면 점수가 나와. 이 정도면 소화할 만해. 강의하는 저 강사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은 장점이고, 여기 보시면 범위는 이러한데 계속해서 모의고사 7자 범위는 최근에 3, 4년 사이에 늘어났습니다. 교과서 문제는 7문제, 8문제 정도만 거의 그러면 25개의 모의고사 지문이 다 나오는 거예요. 33문제에서 모의고사 지문이 25개였잖아요. 25개 다 나오거나 1개 빠지고 나머지가 교과서입니다. 그만큼 모의고사 지문의 비중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맥시멈 75%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킬러 문항을 보시면, 아니 무슨 객관식 모두 고르시오가 양재고에서는 킬러야 라고 의아해하실 수가 있겠지만 망할 놈의 모두 고르시오입니다. 33개 중에 적게는 4문제, 많게는 7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따 문제를 보여드리겠지만 모두 고르셔가 2개만 되면 참 좋겠죠. 3개 정답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인데 4개였던 적도 있습니다. 학교가 뒤집어졌었어요. 무슨 4개냐. 근데 그 모두 고르시오가 개수가 2개 딱 정해지면 참 좋겠어요. 근데 모두 고르시오가 2개일지 3개일지 모르니까 한 문제를 잡고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일치문제 어렵지 않죠. 물론 선택지는 정말 너무 지저분하게 출제합니다.
하지만 학원에서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만 시간을 많이 잡아먹는 시간 잡는 문제이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킬러문이라고 집어넣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요약문항성. 다른 학교에서도 물론 출제가 됩니다만 양주예고의 특징은 조금 이따 기출문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장 영역은 원문 그대로 출제되고요. 다른 학교랑 비슷합니다. 완전 새로운 문장 영작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작 문장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완전 새로운 문장 영작할 때 뜻을 주면 너무나 고맙습니다. 뜻을 주기도 하고요. and 뜻을 전혀 주지 않고 그냥 빈칸을 뚫어두고 주어진 단어 이용해서 단어를 추가하여 문장 영작을 하시오. 그런 문제가 최근에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출제가 되고 있고 고1보다는 고2의 그 문장 개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그 부분으로 이 세 가지 항목을 일단 집어넣는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어머님이 잠깐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좀 더 자세한 설명을 조금 이따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문 변형은 이루어집니다만 그닥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법의 변형이라 함은 예를 들어 명사를 수식하는 현재 분사구 수식어, 과거 분사구 수식어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잠깐만 기억을 되돌려 보시면 그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생략된 거거든요. 그런 거 다 중3 교과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을 고등학교 내신 문제에 반영을 해서 중학교 때 내신 수업 잘 들으면 생략된 부분은 살려낸 문제 풀 수 있고 원문에서 생략해도 문법적으로 옳다는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관계대명사 계속주 용법 문제도 변형해서 내지만 충분히 문법적 지식이 있는 학생이라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문법 지식 좀 약하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그 문법 문제가 좀 약한다 하더라도 내신 수업을 들으면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수업 시간에 처리를 하기 때문에 따라올 수 있습니다. 즉 학습에서 따라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어휘 변형이라고 하는 것은 동반이어 정도 수준인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어휘 문제로서는 똑같은 문제가 5개 중 2-3개 정도 변형된 어휘가 2-3개 정도 출제가 되는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선택지의 어휘가 문제가 됩니다. 일치문제 많이 나오거든요. 모두 그러셔 많이 나오는데 헷갈리잖아요. 그때 학생들이 말하는 것은 선택지 1, 2, 3, 4, 5번의 선지의 어휘를 내가 몰랐다 뜻을. 나는 교과서 보면 다 외우고 모의고사 지문을 달달달 외워서 무슨 내용인지는 다 알고 있다. 왜냐하면 지문의 내용 변형이 없기 때문에 지문의 내용은 알고 있지만 선택지 1, 2, 3, 4, 5번 그 지문에 내가 이 어휘 뜻을 잘 모르겠어서 2개가 답일지 3개가 답일지 모르겠다. 선생님 저는 선택지 어휘 때문에 이번에 정적이 생각보다 안 나왔어요 라는 얘기를 저는 아주 오랫동안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휘 부분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내내 그 전에 미리 마스터하고 가시는 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게 빨강색 부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매 시험 새로운 유형 추가된다는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큰 문제 유형 틀은 정해져 있거든요. 중간고사에서 안 나왔던 유형이 기말고사에서 나왔다가 또 이제 기말고사 나왔던 게 좀 빠지고 또 다른 유형이 들어오고 어차피 큰 틀은 정해져 있는 한도 내에서 이번에 목요일날 끝났던 1학기 기말고사 문제를 받아보니까 1번 문제부터 추론 문제더라고요. 근데 기말고사에 나오면 또 중간고사에 안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입니다. 그리고 원래는 8페이지 시험지였어요. 근데 갑자기 11페이지로 늘어나더니 최근에는 12페이지 시험지로 늘어났거든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한 문제의 길이가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문제를 풀려면 오랫동안 지문을 읽어야 된다는 것인데 50분 33문항입니다. 그랬을 때 한 18페이지 문제 푸는 것과 12페이지 문제 푸는 것은 시간적으로 굉장히 큰 압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한번 쭉 풀면 다시 볼 수 있는 시간은 대부분은 없습니다. 극상위권 학생들은 시간이 부족하다 하지 않습니다. 극상위권이란 4% 이내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일단 한번 풀면 되돌아와서 검수할 시간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서술형 문제가 7문항에서 10문항이 출제가 되는데 그 서술형 문항은 항상 제가 무조건 답안지에 먼저 옮겨 적어라. 나중에 한꺼번에 쓰려고 하면 답안지 옮겨 적을 시간이 없다. 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어머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이거는 봤던 부분이고요. 자, 그러면 그 결과 이런 시험 문제로 제가 봤을 때는 시험 문제가 계속해서 어려워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매 시험에서 영어 100점은 한두 명 정도는 항상 나옵니다. 그러면서 느껴요. 아, 잘하는 애들 많구나. 서술형 문제 어렵거든.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100점이 나온다는 것은 극상위권의 우수 학생들이 있고 그 학생은 모두 다 서울대로 진학을 합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번에 1등급 컷은 87점이었는데요. 그게 10% 1등급 컷이잖아요. 이것은 9등급제에서 10% 정도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학생들 수준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것은 아닌 것 같고 영어 문제 난이도가 또 작년 올해 거의 비슷하니까 계속 어려워지고는 있습니다만 비슷해서 점수는 작년이나 올해면 거의 10%는 87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4% 1등은 보통 96에서 97점 정도였었거든요. 그 다음 아까 이거는 말씀드렸던 부분인 것 같고 여기도 마찬가지고 역시 문제 보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서술형 부분 잠깐 설명을 드렸었지만 12페이지 문제 풀다 보니까 애들이 가다가 지쳐요. 게다가 지쳐서 맨 마지막에 서술형 문제가 쫙쫙 마지막 2페이지에 서술형 문제가 모두 몰려있거든요. 중간중간 서술형 1번, 2번 나오다가 3, 4, 5, 6, 7이 마지막 2페이지에 몰려있는데 앞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다 보니까 뒤에 서술형 특히 마지막 페이지는 구경도 못하고 답안지를 제출했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1학년 때는 학생들이 시험 끝나고 많이 웁니다. 남학생도 울고요. 여학생도 울어요. 마지막 페이지 구경도 못하고 나 종쳤다. 그리고 내가 답안지에 썼는데 옮겨 적지 못하고 선생님이 내라고 해서 내버리는 바람에 나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많이 울어요.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좀 더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그 다음 학생들이 어떻게 시험에 대비해야 될지 안내하면서 이런 부분은 리스크는 줄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페이지에 걸쳐서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유형은 제가 일부러 왼쪽 페이지는 한 페이지를 그대로 가져왔어요. 자세히 보실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지금 C고 얘가 아래가 D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 페이지에 A, B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C, D, B 일부였고 이 앞 페이지에 A와 B 지문이 있습니다. 갈수록 이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12페이지가 된 겁니다. 이 지문으로 그렇다 엄밀히 말하면 지문 자체가 한 장입니다. 한 페이지. 그 한 페이지에 여기 제가 일부러 24, 25, 26 이렇게 확대시켜 왔거든요. 일치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망할 놈이 모두 고르시오. 두 번째, 연결어 고르는 문제 뭐 이 정도는 하죠. 세 번째는 어법상 틀린 문장을 찾아서 고치는 문제가 나오는데 한 문제당 1분 안에 풀어야 합니다. 양적어만 그런 건 아니에요. 33문제를 50분 내에 풀고 답안지 작성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1분, 1분, 1분. 어머님 요거 한 장 시험 범위했기 때문에 내용 다 외우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변형될 수가 있으니까 다 읽어야죠. 읽고 모두 골라야죠. 그 다음에 연결어도 이게 동열어 바꿔서 내거든요. 그러면 원래 단어가 뭐였고 그 다음에 이건 therefore로 바뀐 거야. 그 다음에 어법은 이게 지금 보시면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학생이가 밑줄 그은 거거든요. 어법에 틀린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를 3분 안에 푸실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요즘 최근에 양재고에서 나오는 문제 유형으로 지나치게 긴 지문에 이 세 문제를 3분 또는 맥시멈 4분 안에 푸는데 어려움이 있다. 물론 특상위권 학생들은 전혀 문제없이 해결합니다. 두 번째 페이지. 자, 두 번째 페이지도 또 여기는 한 지문입니다만 26번 옳지 않은 것 2개 고르시오. 2개 고르시면 그나마 괜찮죠. 어법상 틀린 것을 3개를 찾으시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A, B, C, D, E, F, G까지 나왔으니까 좀 더 쉬워지지만 역시 이 두 문제 2분 안에 풀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법 다른 학교에서도 나오는 유형인데요. 양재고는 어법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1학기 중간고사에는 이렇게 생긴 문제가 4문제가 나왔고요. 2학년은 1학기 중간고사 7문제 나왔습니다. 2025년 1학기 중간고사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객관식, 서술형, 토틀에서 7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어법은 잘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주 까다로운 고난도의 어법은 아닙니다. 어머니들이 그냥 중고등학교 때 상문, 기본, 성문, 종합영어까지 하셨죠. 그럼 그 성문, 종합영어 수준까지 이게 고3 수준이라고 저희는 기준으로 삼거든요. 그 정도 수준까지 준비가 된 상태에서 고등학교 1학년이 되면 즉
문법의 수준만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성문 종합영어 문법 수준까지 얘들 복합관계사 알고 있어야 되고요. 도치 다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 있으면 1학년부터 3학년까지 10번의 내신 시험 볼 때 이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문법이 약한 학생한테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제를 보시면 제가 답안지를 클로즈업해서 그런데 킬러 문항 자, 이거 한 문항 정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작은 다른 학교랑 비슷합니다. 왼쪽인데 마지막 서답형 7번이었고요. 잠시만 이거 확대하겠습니다. 요양문 다른 학교 다 나오는 거야. 맞습니다. 그런데 요양문도 A, B, C 한 칸에 한 단어 한 단어 한 단어 예전부터 나오는 문제이고 누구나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몇 년 전부터 A 안에 네 단어, 네 단어, 네 단어 이렇게 배열을 시키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마지막 7번 문제에서는 A, B, C인데 여기를 배열할 때 답안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대충 A, B, C 화질이 깨졌습니다만 A 12단어, B 4단어, C 6단어. 자, 이 시험지 제공 학생은 전교 7등으로 이 문제를 수월하게 풀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 학생은 함영원학원 최상위 반 출신이고요. 요양문도 아주 잘했고 영작도 귀신같이 잘한 학생입니다. 마지막 문장 저는 쉬웠는데요. 다 써서 그래서 그 학생이 마지막 7번 할만했어요. 그런데 다른 학생은 7번 손도 못 댄 학생이 많습니다. 7번을 풀면 무조건 극상위권입니다. 근데 7번 중에서 3개 중에 나 요거 BC는 맞았는데 A는 못했어요. 1등급은 나옵니다. 영작 그 학생들은 하는 거거든요. 10% 안에 들어가는 학생들은 7점은 다 날리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BC 정도는 맞출 수 있어야 하는데 근데 그건 고등학교 내신하는 시간 동안만 정복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가기 전에 끝내셔야죠. 함영원학원에서도 요양문 수업 수업 시간마다 하고 있고 또 앞에 선생님들한테 설명을 들으셨을 것입니다. 내신 기간 동안 지문을 보고 한글로 요양문 시킵니다. 그 다음에 영어로도 쓰게 하고 배열도 시킵니다. 그래서 이게 규칙적으로 2단어 이렇게 앞 학교에서는 그랬었잖아요. 2단어, 2단어, 2단어.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어요. 근데 요즘 그렇게 양재고에서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점짜리가 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건 이 근처에는 영어 잘하는 데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서 그래도 이제 10%로 1등급이 정해졌기 때문에 희망이 있다. 10% 안에 들어갈 수 있다. 물론 등수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애들이 1등급 받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하거든요. 나 노력한 만큼 보람이 있다. 물론 마지막 문장 양재고에서 이런 부분이 있긴 있으나 나머지 다 맞추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이게 세 번째 페이지였고요. 자, 네 번째 페이지에는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에 추론 문제가 나왔는데 자, 제가 사진으로 찍어 제공해 드렸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어머니. 그런데 모두 고르시오. 그게 문제입니다. 하나면 괜찮은데 이 지문의 길이가 이렇게 긴 상태에서 모두 고르시오. 하지만 이 학생은 사실은 그닥 등수가 좋지 않은 학생이었지만 연습 문제 많이 시켰거든요. 일치 문제, 그 다음에 일치 문제를 또 잘 풀면 추론까지 이어질 수 있는데 1번 문제 쉽게 맞춰서 시험지한테 사진을 찍어 보냈더라고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말씀드리는 것처럼 유형은 정해져 있으나 매 시험마다 바뀌어서 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런 유형으로 준비를 시키면 된다. 함영원하고 이지선 선생님은 그런 유형으로 준비를 다 시켜주고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기출문제에 대한 4페이지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먼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법 물론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 되고 어휘도 잘해야 됩니다만 더 서술형에서 점수를 결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문장 완성과 영작 능정입니다. 암기서 쓸 수 있어야 되지만 완전 새로운 문장 영작을 해야 됩니다. 완전 새로운 문장은 물론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문법이 들어있으면 예를 들어 도치가 있으면 그 도치를 이용한 영작, 관계대명사가 있으면 관계대명사 이용한 영작이 나옵니다만 일단 이 능력을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중2, 중3 학부모님들 무조건 시키셔야 됩니다. 이것은. 어떤 문장이든 쓸 수 있어야 되고 보기에 주어진 단어 이용해서 영작할 수 있어야 되고 배열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은 무조건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시키셔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마지막 7번 문제 보셨죠? 단어 개수를 주지 않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 양재고를 추천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학생 극상위권 학생은 어느 학교나 다 잘합니다.
하지만 최상위권 학생들 중에서 10% 이상의 학생들이겠죠. 그 학생 중에서 너무 경쟁이 치열하면 공부를 안 해라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애가 공부 안 하고 잔대요. 자기 성적이 떨어질까 봐. 근데 그런 상태 학생들에게는 오히려 이런 분위기에서는 좀 덜 치열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실력만큼의 성적이 나오시는 학교다라고 하고 싶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2번은 겹치는 부분이고, 그 다음 좀 성실해야 합니다. 전과목 관리 잘하고 영어도 성실하게 선생님이 알려주는 대로 그 방향대로 그대로 따라오면 시간 투자만큼 점수 나옵니다. 그 유형문 같은 경우도요. 연습시키면 나오거든요. 수업 시간마다 유형문 연습시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연습시켰지만 마지막 순간 문장 완성 능력이 떨어지면 그 동사가 들어갈 자리에 동사를 못 넣어서 마지막으로 틀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역시 꾸준한 내신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성실한 학생이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학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양재고 설명회는 이렇게 끝났고요. 지금 이제 제 설명 끝나고 언남고 김정민 선생님과 함께 두 학교에 대해서 질문 받고 대답 드리겠습니다. 두 학교다 보니까 저희가 일부러 벌써스로 진행을 했거든요.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죠. 어머니들 결정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